주 초에는 대형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냈다가 서서히 주 후반이 되면서 다시금 성장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데요. 지금은 또 포트폴리오를 조금 바꿔봐야 될 타이밍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흐름일지 궁금합니다. 내일장 미리 보기에서 함께 고민해 보시죠. 현대증권의 배성진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국내와 해외를 좀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먼저 국내 변수, 내일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들 어떤 게 있나요? 네, 경제 지표 측면에서는 발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 국내 3분기 GDP 성장률이 6분기 만에 이제 1%대 이제 성장률에 진입했다는 소식을 발표한 이후에 국내 증시는 2030에서 이제 2050선에 이제 좋은 박스권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3분기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상당 부분 이어지면서 주요 이벤트 역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는 시점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차 높아지고 있지만 미국 증시는 오히려 좀 안정적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 증시 역시 변동성이 크게 완화된 상황에서 유로존의 이제 추가 양적 완화 가능성까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시장의 경우는 경기 부진 탈피 기대감이 이제 이에 따른 위험 시장 선호 심리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코스피의 경우는 이제 이익 전망치가 이제 그렇게 크게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이에 따라서 이제 이미 한 11배를 이제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이익 개선에 대한 전망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주가 조정에 대한 이제 우려는 이제 크지는 않지만 상승 모멘텀 역시 좀 둔화될 가능성이 이제 좀 높아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미 이제 이를 반영하듯이 최근에 이제 코스닥 시장의 이제 상대적 강세 지속에서 이를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 시장의 경우는 680선에 대한 지지력이 점차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국내 수출이 이제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제약주들의 경우 반대로 이제 수출 증가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과 일부 제약사들의 임상시험 성공 소식이 이어지면서 이제 바이오 및 제약 관련주들의 강세가 코스닥 증시 강세로 좀 연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인 수급 측면에서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재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이제 원달러 환율이 최근 상승 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추세적 상승보다는 단기 반등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측면에서 수급에서 이제 부담감은 크지 않은 상황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해외 쪽 보면은 간밤에 미국 쪽에서 ADP 민간 고용 전월 대비했을 때는 좀 낮아졌지만 예상치보다는 좋아서 사실 좀 아직까지 고용에 대해서 확신이 없습니다. 오늘 밤에 발표될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권에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예상하는지 그리고 이 부분 포함된 해외 변수들도 함께 정리를 해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고용 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흐름은 계속적으로 이제 좀 양호한 흐름은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해외 시장에서 이제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시장에 이제 특별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매주 목요일 발표되는 이제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있겠는데요. 최근 이제 동지표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이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어서 추가적인 고용 쪽에서의 호조가 이어지는 정도로 좀 확인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에서는 지금 유로존 10월 소매 판매, 이제 독일 공장 주문들이 좀 발표가 되겠습니다. 소매 판매의 경우는 전월 및 이제 전년비 모두 이전 대비 이제 큰 폭의 개선이 좀 예상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지만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제 12월 추가 양적 완화 규모를 이제 확대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기 때문에 지표 호전이 실질적으로 나타날지 여부, 그리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최근 약세를 이어가고 있는 유로화 환율이 강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좀 관심거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도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좀 낮아진 것으로 이제 풀이가 됐었지만 얼마 전 이제 골드만삭스가 보고서에서 다시 이제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좀 예상을 했고요. 10월 FOMC 회의 의사록에서 이제 옐런 의장이 기존의 커밍 미팅스라는 표현을 이제 넥스트 미팅으로 좀 바꾸면서 이제 올해 안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좀 암시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가 조정 폭은 현재 이제 크지 않은 상황이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옐런 의장 연설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제 미국 증시가 재차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겠습니다만 관련 이슈가 계속적으로 희석되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장에서는 중소형주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데요. 내일도 이런 흐름 이어질까요? 전반적인 이 방향성 어느 쪽으로 잡고 계세요? 네, 뭐 전반적으로 그 글로벌 증시가 이제 안정세를 좀 지속을 하고 있고,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뭐 자사주 매입 발표 등 그 주주환원 정책 실시로 이제 위험 선호 심리는 좀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겠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코스피 PR이 이제 11배를 넘어선 상황에서 이제 지수 흐름은 뭐 큰 변화 없이 현 지수대를 중심으로 이제 등락을 좀 거듭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급 측면에서도 그 원달러 환율이 그 빠르게 하향 안정화된 이후에 최근 뭐 반등을 조금 이어가고 있지만은 뭐 전반적인 이제 변동성이 뭐 완화되고 있다는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외국인의 매수세 유입 강도 역시 좀 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도 지수의 이제 큰 폭 반등보다는 이제 횡보 흐름을 좀 예상케 하는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닥의 경우는 뭐 대형주도 흐름 부진세가 좀 이어지면서 뭐 중소형 종목에 대한 관심이 다시 증가를 하고 있고, 이와 함께 이제 그 상대적 낙폭이 심했던 바이오나 이제 제약 관련 종목들의 이제 반등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내일도 아무래도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이들 종목의 이제 강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국내 기업들의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종목 간 뭐 차별화 장세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대형주 내에서는 뭐 2차 전지 같은 계속적으로 이제 성장 관련 종목들에 이제 관심을 좀 계속 유지해야 될 것으로 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큰 그림에서는 대체로 오늘과 좀 비슷할 것으로 예상해 주셨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집중 골든타임 1부였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